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책돌이입니다. 지금 읽어드릴 책은 지난번에 이어 31회째 사마천 사기입니다. 무엇을 남길 것인가? 노나라 애공 14년 봄 대야에서 사냥이 있었다. 대부 숙손시의 마부가 희귀한 짐승을 잡았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이 짐승의 괴상한 모양을 보고 불길하다고 얘기했다. 그런데 공자는 짐승을 관찰하고 나더니 이것은 기린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들은 곧 그 동물을 잡아서 돌아왔다. 공자는 말했다. 이제 황하에 용이 다시는 지도를 지고 나타나지 않고 낙수에서는 거북이가 다시 책을 짊어지고 떠오르지 않도다. 성인이 다시 없으니 도를 행하여 세상을 구하려던 나의 희망도 아마 끝이 나는가 보다. 제자 아내가 세상을 뜨자 공자는 비통해하였다. 아,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는구나. 노나라 서쪽에서의 사냥에서 기린을 보았다고 하자 공자는 나의 길은 끝이 났구나 라면서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한다라고 탄식하였다. 자국이 물었다. 왜 선생님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까요? 그러자 공자는 나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들을 원망하지도 않는다. 나는 아래로는 인사를 배우고 위로는 천명에 통했으니 나를 이해해 주는 것은 하늘뿐이지 않겠는가라고 대답하였다. 공자는 말했다. 자신의 지향을 굽히지 않고 자기의 인격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은 곧 백이 숙제뿐이다. 공자는 유하애와 소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신념을 굽히고 몸을 욕되게 했다고 평가하였다. 반면에 우중과 이일에 대해서는 초야에 응가고 세속사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으나 그 행동은 청구하고 깨끗했으며 스스로를 버리고 화를 면한 방법도 때를 잘 맞추어 행하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자는 나는 그들과 방법이 다르다. 절대적으로 타당한 것도 없으며 또 절대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도 없다 라고 하였다. 공자는 탄식하였다. 걸렀구나 걸렀구나. 군자가 통안으로 여기는 것은 한평생을 살았으나 그 명성이 칭송되지 않습니다. 나의 주장은 실행될 수 없다. 대체 무엇을 후세에 남기면 좋단 말인가. 그래서 공자는 노나라 역사 기록에 의하여 춘추를 지었다. 노나라 원공 원년부터 애공 14년에 이르는 전후 12대 역사를 정리했다. 노나라를 중심으로 하여 기술하고 주나라 왕을 정통으로 모시며 은나라 제도를 참작하여 하은주 3대의 법통을 관찰하였다. 문사는 간략하지만 그 의미는 심오하고 넓다. 일찍이 공자가 관직에 있을 때는 모든 일을 다른 사람과 상의하였으나 결코 독단적으로 혼자서 행한 일이 없었다. 그러나 춘추는 끝까지 혼자 집필하고 교정을 보았다. 학색이 많은 자에게조차 한 자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 드디어 춘추가 완성되자 공자는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이면서 말했다. 후세에 내가 칭송을 받건 비난을 받건 간에 그것이 모두 이 춘추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달렸다. 태사는 이렇게 무너지는가. 다음 해에 자로가 위난에서 죽었다. 공자가 병이나 자궁이 찾아와 공자를 뵈었을 때 공자는 지팡이에 의지하면서 문이끌을 거닐고 있었다. 공자는 자궁을 보자 왜 이제야 오는 것이냐 하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면서 노래를 엎드렸다. 태사는 이렇게 무너지는가? 기둥은 이렇게 부러지는가? 철학자는 이렇게 시드는가? 노래가 끝나자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천하의 도가 상실된 지 이미 오래고 나를 따라오는 자도 없다. 하나라 사람은 죽으면 관을 동쪽 계단에 세우고 주나라 사람은 서쪽 계단에 세우며 은나라 사람은 두 개의 기둥 사이에 세운다. 어젯밤 나는 꿈에서 내가 두 기둥 사이에 앉아있는 꿈을 꾸었다. 나는 원래 은나라 사람이로다. 그로부터 7일 후 공자는 세상을 떠났다. 그때 그의 나이 73세, 노나라 애공 16년 4월이었다. 공자 묘의 유래. 공자는 노나라 도 북쪽의 사수 기석에 묻혔으며 제자들은 모두 3년 동안 상복을 입었다. 상을 치른 뒤 제자들은 서로 고배를 하면서 헤어지며 마지막으로 한바탕 통곡을 하였고 다시 각자 진심 어린 애도를 하였다. 일부 사람은 다시 남았다. 특히 자궁은
무덤 앞에 방을 만들고 계속 복상하기를 전후 6년. 그리고 마침내 떠나갔다. 공자의 묘지 옆에는 공자의 제자들과 노나라 사람들이 옮겨 살게 되어 이었고 100여 회에 달하는 마을이 형성됐고 그곳은 공이라고 불려졌다. 14. 진섭세가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는가? 참새가 어찌 대붕의 뜻을 알리오. 진성은 하남 양성 사람으로 자는 섬이고 오광은 하남 양하 사람으로 자는 숙이다. 진성은 집안이 가난하여 젊을 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해왔지만 마음 씀씀이가 크고 배짱도 두둑한 사람이었다. 어느 날인가 그는 주인집 밭에서 일을 하다가 밭두렁에 나와 쉬면서 말했다. 만약 훗날 우리 중 누가 부자가 된다고 해도 모두들 서로 잊지 맙시다. 그러자 같이 머슴살이를 하던 사람들은 모두 웃으면서 당신이 남의 집 머슴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부게 해줄 수 있겠소라고 말하였다. 이에 진성은 탄식하였다. 참새가 어찌 대붕의 큰 뜻을 알겠는가? 진나라 2세 황제 원년 7월 진성이 살던 지방에서 빈민 900명이 징발되어 북방의 병정지대로 끌려갔는데 진성과 오광은 둔장이라는 인솔 책임을 맡았다. 그런데 큰 비를 만나 길이 끊겨 약속한 기한 내에 목적지에 도착하기란 이미 불가능하게 됐다. 당시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법률 규정에 의하여 인솔 책임자는 반드시 처형되도록 되어 있었다. 진성과 오광은 몰래 상의하였다. 우리가 도망쳐봤자 얼마 못 가 잡혀 죽는다. 몸을 일으켜 거병한다고 해도 죽는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매일반인데 우리 한번 나라를 위하여 죽는 것이 어떤가? 진성이 말했다. 천하가 진나라로부터 고통을 받은 지 이미 오래되었다. 더건데 지금의 2세 황제는 처음부터 황제 자리에 오를 자격도 없는 자였다고 한다. 원래 큰아들 부소가 당연히 차지해야 할 자리였다. 부소는 여러 차례 충관을 하여 황제는 그를 국정지방으로 내보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부소가 죄가 없는데 2세 황제가 그를 죽였다고 한다. 많은 백성들이 그의 현명함을 알고 있지만 그가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또 향연 장군은 전공이 많고 사병들을 사랑하여 초나라 사람들은 그를 매우 아끼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죽었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가 도망쳤다고 알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소와 향연이라고 꾸며 천하의 기명한 뜻을 알리면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호응할 것이다. 이 말에 오광도 적극 찬성했다. 그러고는 두 사람은 점쟁이를 찾아갔다. 점쟁이는 이들에게 당신들의 일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오. 그러나 당신들은 귀신에게 점을 쳐야만 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진성과 오광은 매우 기뻐하였으며 마음속으로 귀신에게 점칠 일을 모두 생각해두고 이것은 우리들이 먼저 귀신인 척에서 사람들에게 위신을 얻으라는 뜻이다 라고 믿었다. 그들은 진성왕이라고 붉게 선 헝겊조각을 남들이 잡아온 물고기의 뱃속에 슬쩍 집어넣었다. 병사들이 이 물고기를 사서 요리를 하여 막 먹으려 하다 뱃속의 글자를 보고 매우 신기하게 여기었다. 또 진성은 오광으로 하여금 야영하는 근처 숲속에 있는 사당에 들어가 밤에 상자 속에 촛불을 켜놓고 매우 목소리를 흉내내 초나라가 크게 일어난다 진성이 왕, 초나라가 크게 일어난다 진성이 왕이라고 소리를 내도록 하였다. 이 모습을 보고 들은 병사들은 밤새 불안하였다. 다음날 병사들은 모두 이 귀한 일을 얘기하였고 몰래 진성을 지목하고 주시하게 되었다.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는가? 오광은 평소 다른 사람을 아꼈고 그래서 병사들이 그를 많이 따랐다. 어느 날 이들 일행을 인솔하는 총책임자인 현이가 술에 취했다. 오광은 일부러 그에게 몇 번에 걸쳐 큰 소리로 도망치겠다고 했다. 현이의 화를 도두어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모욕하게 함으로써 병사들을 자극시키려 한 것이었다. 과연 현이는 매우 화가 나서 오광을 체중으로 때리기 시작했고 또 칼을 빼어들었다. 이때 오광이 재빨리 그 칼을 빼앗아 단칼에 현이의 목을 베어버렸다. 이때 진성도 그를 도와 두 현이를 죽였다. 진성은 즉시 부하들을 소집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우리는 비 때문에 길이 막혀 이미 모두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기한을 넘기면 규정에 하여 모두 참수된다. 죽지 않는다고 해도 장차 병정에서 열에 17번 죽을 것이다. 장사가 죽지 않으면 그것으로 그만이고 만약 죽는다면 그 이름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는가? 그러자 부하들 모두가 절대로 명령에 복종하겠습니다라고 했다. 그리하여 진성과 오광은 스스로 부소와 향연이라 칭하고 백성의 뜻에 따르기로 하였다. 모두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면서 국호를 대초라 정했다. 그리고는 큰 제단을 쌓고 맹약을 한 뒤 두 현이의 수급을 바쳐 제사를 지냈다. 진성은 자신이 왕후 장군에 오르고 오광을 도의로 임명하였다. 이들은 우선 부근 지방을 공개하여 점령하고 무기와 병력을 확보한 후 차츰 그 세력을 넓혀갔다.
그러자 그 세력이 급속도로 순식간에 전차 6대, 수레 700대, 기병 1000여 명, 병졸 수만 명을 모을 수 있었다. 그리고 계속 진격해 진영까지 점령하기에 이르렀다. 진성은 진영을 점령한 후 지방 유지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뜻을 설명하였다. 그랬더니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장군께서 몸소 일어나셔서 천하의 불의를 내몰고 폭정을 벌하셨으며 초나라를 다시 부흥시켰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왕위에 오르셔야 합니다. 라고 떠받드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진성은 왕이 되었으며 국호는 장초라했다. 당시 진나라의 폭정에 시달리고 있던 백성들은 제각기 현재의 장관을 처벌하고 또 그들을 죽이면서 진성에 호응하였다. 진성은 그 당시 명망이 높은 인사였던 무신장이 진열을 파견하여 옛날 조나라의 영토를 공략하도록 하였으며 그 옛 이 나라 땅에는 그곳 출신인 주부를 보내 평장에 하였다. 그러면서 주력 부대는 오강을 기왕으로 삼아 진나라로 진격하도록 명령하였다. 하지만 오강은 형량을 포기한 채 쉽게 승리하지 못했다. 그곳에는 진나라 성상 이사의 아들인 이유가 삼천군수로 있으면서 방어를 굳게 하고 있었다. 한편 진성은 선비 출신의 참모도 얻게 되는데 바로 주문이라는 사람이었다. 그는 일찍이 향연 장군을 상겨 기름과 시를 점치는 직책을 담당하였고 또 춘신군을 섬긴 일도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는 스스로 군사에 매우 밝다고 칭하였는데 당시 진성의 군대는 선비 출신이 거의 없었던 상태였으므로 진성은 주문을 짜 매우 기뻐하고 또 그를 크게 신뢰하여 장군을 삼았다. 그러면서 주문으로 하여금 진나라 공격을 담당하도록 명령하였다. 한편 조나라 공격을 명령받았던 무신 일행은 조나라 평정의 성과자 진성과 상의도 없이 스스로 조나라 왕이라 칭하고 진열을 대장군의 장의를 성상에 임명했다. 이 소식을 들은 진성은 크게 놓아여 그들의 남아있던 가족을 잡아들여 처형하려 했다. 그러자 신하들이 말렸다. 지금은 큰 적인 진나라도 무찌르지 못했는데 그들의 가족을 죽이는 것은 적을 또 하나 만들 뿐입니다. 차라리 기분 좋게 승인해 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 말을 들은 진성은 사신을 파견하여 무신의 즉위를 축하하고 그 가족들도 잘 대해주었다. 그런 연후에 진성은 무신에게 즉시 진나라 공격에 나설 것을 명령하였다. 그러자 무신은 회의를 소집하여 방법을 논의하였다. 그 자리에서 부하들이 이렇게 말했다. 지금 폐하께서 저기하신 일을 진성은 결코 달가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만약 진나라를 멸망시킨다면 반드시 그 공격의 방향이 우리 조나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북쪽의 옛나라를 평정하여 세력을 확대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 듯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비록 진성이 진나라를 멸망시킨다 하여도 우리를 쉽게 공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무신은 이 의견을 받아들여 원나라 출신이었던 한광에게 많은 군사를 주어 연나라 평정의 임무를 맡겼다. 그런데 한광이 연나라를 평정하자 그곳의 호족들은 한광에게 간청하고 나섰다. 초나라와 조나라에는 이미 왕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 연나라에도 왕이 계셔야 합니다. 바로 근데 장군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한광은 몇 번이나 사용했지만 결국 그 뜻을 받아들여 연나라 왕에 즉위하였다. 한점 불꽃이 광야를 불사르다. 한편 반란 군대의 뿔뿔이 흩어져 진성의 군대에 폐색의 기운이 감돌자 갖가지 업무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형량에서 머뭇거리고 있던 오강의 부하들 중에는 오강을 없애려는 업무까지 생겨났다. 어느 날 오강의 부하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진장이라는 장소가 이렇게 제의했다. 엊그제 주문의 군사도 대표하여 주문이 자기라 했다. 그 주문을 격파한 장안의 군대는 반드시 이쪽으로 쳐들어올 것이다. 이제까지 우리는 이곳 정량에서 한치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장안의 군대가 나타난다면 우리 패배는 불을 보듯 뻔하다. 우선 형량을 포위할 병력을 최소화하고 나머지 지휘군은 장안의 공격에 대비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과왕 오강은 교만할 뿐 아니라 병법도 전혀 모른다. 그와 더불어 말을 나눌 수도 없다. 그를 죽이지 않는다면 아마 모든 일이 실패할 것이다. 이제야 나머지 장수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즉시 행동을 개시하여 오강을 죽이고 그 머리를 진성에게 바쳤다. 진성은 매우 화가 났으나 모든 장수들이 들고 일어난 일이라 할 수 없이 진장을 조나라 영륜에 임명하고 그로 하여금 상장군의 자리에 앉혔다. 그 뒤 진장은 적개군을 이끌고 정양성을 나아 장안의 군대와 일전을 벌였다. 진성은 직접 출정하여 독려했으나 이미 기울어진 전세를 뒤집을 수는 없었다. 크게 패배한 진성은 후퇴에 후퇴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으로 책 읽기를